그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신당 만들겠다고 하고 뭐 양영자 그분 하는 데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정 위원장 모실 때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연대는 당연히 하겠죠. 네. 근데 그것이 가장 하학적 통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신당이라든지 이준석 신당은 서로 성격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다르죠. 예, 정체성과 맞아요. 가치, 철학 뭐 내용들 다 틀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민주당을 떠나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저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저기 보수의 당 대표를 했던 보수당의 그런 분과 화학적 결합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에서 저기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빅텐트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한 건 맞는데 그것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충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 연대 가능성에 예,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큰 집을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빔밥을 얘기했습니다. 음. 그런데 원룸 몇 개 모아놓는다고 해서 대저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 저는 두 개의 정당이 됐든 예. 뭐 다른 뭐 몇 개 더 정당이 더 모아진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대저택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비빔밥도 불가능할 거다. 비빔밥은 결국은 섞어져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색깔만 낸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끼리 모여서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큰 집은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사실은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일치하시는데 김현정 후보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할 거 없다.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거고 이낙연 전 대표는 빨리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준석 개혁 신당이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그렇죠. 없고 신당들 결국은 중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의 그 각종 그 신당들은 그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쉬운 게 없죠. 그리고 네. 이제 약간의 미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집을 짓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 텐트는 하루 이틀 치고 다시 걷잖아요. 그렇죠. 집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개혁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중도 개혁 보수의 그런 정당을 가지고 꾸준히 가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당 대표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총선에도 저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어요. 네, 그 남은 게 뭐겠습니까? 음.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선인데 이준석 전 개혁 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셈법이 틀리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선 전까지의 연대이다. 연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에서 이 총선에 어느 당에 더 유불리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심판론이 워낙 높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분열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 20대 이대남이 윤석열 그 후보를 많이 지지했잖아요. 근데 그 후보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서 많이 지금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준석 신당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표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탈할 그 표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합쳐갖고 하나의 이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연합 전설을 쳐갖고 총선에 나올 거 아니에요.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 노력하는 과정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우리 그 유권자들께서 이것이 그 이낙연 신당 쪽에 나온 후보다 이준석 신당 쪽에 나온 후보다를 알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253개 지역구마다 그런 유불리가 있겠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막 몸이 달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 말씀하신 지지율, 예. 그다음에 지지 기반, 예. 또 정치인으로서 시간 이런 거 보면 누가 조급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높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그 현재로서. 수치로서 증명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지 기반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호남에서 비판 여론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히려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예. 지지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청년을 비롯해서 뭐 2030을 얘기하지만 예. 청년을 비롯해서 또 중도 보수의 일정한 기반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젊어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대선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조급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더 후달리겠죠. 조급한 상황이다. 네. 두 분에게 이제 공통 질문 이런 질문 들어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두 분의 말을 들어보면 대선을 보고 결국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치인의 도리에 맞는 것인지 20몇 년을 본인 입으로 민주당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어떻게 보세요, 대체? 입이 주장하는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순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야겠다. 이것이 명분인데 양당 기득권 정치에서 오랜 정치 생활을 하신 거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각종 혜택은 정말 가장 많이 보셨던 그렇죠. 분이 아닐까 네, 싶을 네.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에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에 빅텐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좀 탈락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삭죽기 하듯이 모아서 이렇게 좀 세를 좀 맞아요.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냐 정도의 밖에는 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지금 이제 보면 요 이제 그 삼지대 빅텐트를 얘기하는 5개의 신당들이 있잖아요. 네. 5개 신당들이 지금 각계 전투로 창준이 띄워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건 아주 계산된 의도적인 행보라고 좀 보여지는 게 구정 전에 포커싱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대한 이 예. 제3지대에 대해서 그런 그 이슈 몰이를 해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설날 밥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다 제3지대 얘기를 지금 올려가지고 그거를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좀 전략 같아요. 그런 거는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러한 행보들이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온갖 모든 네.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랬었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의 정치적 득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그렇죠. 특히 그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이랄지 이런 데서 민주당 표를 잠식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당의 후보들이 유리한 전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 누가 이기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과거 이낙연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지만 이미 네.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뭐 대단히 염려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들도 몇 분들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좀 함께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 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린 행동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 그 탈당을 하는데 탈당하고 신당반들이 무슨 무슨 퍼포먼스는 왜 합니까? 탈당하는 퍼포먼스를 왜 합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저 지지자분이 칼빵을 이재명 대표 칼빵을 맞았다는 등 이렇게 극우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강성 지지층 개딸 얘기하면서.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게 다 사과는 하셨지만 그분에서 뭔가 조치를 이렇게 해서 요구했잖아요. 우리 당한테는 그 조치를 안 하시잖아요. 안 해요. 그것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덕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이충재 후보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도덕성과 관련된 거는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검찰과 여당이 만든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해가지고 지금 그걸 뭐
변변한 좀 물증 하나 나온 것도 음. 없고 영장도 기각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대책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을 비판하는 것이 맞죠. 민주당의 오랜 그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저쪽에 쳐놓은 덧에 하는 걸 우리 당 대표를 저기 비판하면서 탈당의 명분으로 삼는 거는 그렇지. 공감대를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들 사실은 대선 기간에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후보되고 나서 지지도 안 하고 밀지도 않고 도리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당시에 막 넘어가고 지지하고 비서실장인 사람은 대놓고 국민의힘 쪽에 가가지고 활동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최소한 정권을 내준 사람이잖아요. 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과는 당연히 있었어야 될 일이고 지금 탈당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에 역사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미 국민이 이거 정치적으로 심판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패배 원인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하고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이렇게 후보 낸 거 맞아요. 기책 사유가 우리가 그때 당 대표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원인도 있는 거고 또 사법리스크의 가장 핵심적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제보차가 지금 최측근인 분이 한 본인이 거잖아요. 뭐 직접 얘기를 했죠. 그거는. 예. 예,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원인 제공 다 주도하신 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이 그런 걸 논리로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진다. 없죠.